이슈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알아볼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집값 조정 언젠가는 온다입니다. 지난 주말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방송에 출연해서 집값 조정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선 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거시 지표들과 비교해보면 집값이 상당히 벌어져 있고 기초 체력 대비 고평가된 수준이라는 건데 이 노 장관은 유동성이 풀린 것은 언젠가 회수돼야 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경제 정책의 중요한 포인트라며 이 집값이 조정 국면을 맞이하는 것은 시기의 문제지 언젠가는 온다. 그러니까 지금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면 2, 3년 뒤 매도할 때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투자에 신중했으면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집값이 과도하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과연 집값 조정이 실제 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신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집값은 막힌 공급이 문제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데 노 장관 발언은 2, 3년 뒤면 이런 문제가 해소된다는 것처럼 들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이 시점에 또 주목해 보셔야 할 만한 이슈가 있는데 때마침 다가오는 금요일 16일부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인천, 성남, 의왕, 남양주, 위례 총 4,333가구에 대한 청약이 시작됩니다. 대부분 서울하고 아주 가까운 지역이라서 젊은 직장인들이 제법 노려볼 만 하겠는데 누가 지원할 수 있죠? 이 기준이 좀 까다롭게 책정이 돼서 집중해서 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1순위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기본 조건이고요. 자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청약통장을 2년 이상 가입을 했어야 하고요. 5년 안에 세대 구성원이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많은 분들이 또 주목을 하고 계신 부분인데 도시 근로자 소득의 130%, 또 맞벌이는 140% 이하여야 지원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글쎄 기준이 너무 깐깐해서 지원할 수 없는 무주택 세대도 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게다가 이번에는 사전 청약이고요. 본격적인 청약은 2023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보통 청약을 하고 집을 다 짓는 데까지 2년 정도가 걸리니까 실제 입주를 하는 건 지금으로부터 한 4년 뒤인 2025년이 될 걸로 보이는 거죠. 본격적인 공급은 아직도 한참 남았네요. 분양가도 상당히 논란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부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지금 80% 이하 수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남 복정 1지역의 분양가 평당 3,800만 원대로 이 51제곱미터가 분양가가 6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또 이번 청약에서 가장 싸다라고 말이 나오는 인천 계양도 평당 1,500만 원대 수준인데 이렇다 보니까 인천 계양의 아파트 분양가는 3억 6천만 원으로 현재 3억 7천만 원대 수준인 주변 신축의 시세랑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내놓겠다고 했는데 왜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일단 정부가 건설사들의 수익을 보전해주겠다 이런 이유로 지금 분양가 산정을 할 때 택지비를 높게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의 토지 수용은 평당 200만 원 이내일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택지를 조성하는 토목공사 그리고 금융 비용을 합쳐도 평당 300만 원 이내일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건축비는 500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 이를 감안했을 때 평당 1,000만 원으로 분양가를 잡아도 건설사들은 이윤을 챙겨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택지비 기준을 조성 원가가 아닌 주변 시세 기준으로 정하게 되면서 평당 최소 500만 원씩은 가격이 더 치솟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실제 조성에 4년은 걸리고 심지어 시세의 80%로 해주겠다고 말하는 정부가 책정한 가격이 이 정도라면 과연 노영욱 장관이 말하는 집값 조정 현실화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아마도 4년이면 노 장관이 어디 다른 공공기관장이라든지 자리를 옮기고 난 뒤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뭔가요?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면 진퇴양난의 한국은행입니다. 코로나 4차 유행,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고민이 또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한 해는 기준금리를 올해 안에 인상하겠다 이렇게 앞서서 시사를 한 바 있죠. 하지만 이후 맞게 된 4차 대유행 탓에 금리 인상 시기가 예정보다 늦어질 거라는 게 시장의 중론입니다.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뎌지면서 자칫 금리 인상이 한계를 맞은 자영업 취약계층의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이것도 역시 앞서 설명한 집값 조정 가능성을 의심하게 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 그런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내 인상해야 했던 이유가 분명 있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유로 든 한국은행이었는데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에 거품이 과도하게 껴있고 또 영끌 비투로 가계부채가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제동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금리 인상이 지연된다면 자연히 자산 시장의 거품 문제가 다시 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래도 저래도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한은입니다만 부채 폭탄을 정말 염려한다면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과도해진 부채는 틀어막으면서도 이 취약계층은 금융과 재정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소식만 더 알아볼까요? 예, 마지막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야적장은 만차입니다. 저희가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 같이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시죠. 예. 예,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게 울산 현대자동차 수출 야적장입니다. 이 수출길을 오르기 위해서 야적장에 대기 중인 차들로 빼곡히 들어차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요즘 북미와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 차들의 해외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현대차의 글로벌 판매량은 총 203만 대로 1년 전과 비교해서 무려 27.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국에도 수출이 효자임을 증명하고 있는 셈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이달 들어서도 수출 계속해서 호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관세청 기준 7월 들어서 10일까지 수출 금액이 150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4%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작년보다 조업 일수가 0.5일 정도 적었는데 이를 감안하면 하루 평균 수출액이 21.2%나 더 늘어난 수준입니다. 네,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수출이 계속 늘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 9개월째 수출 성장이 이어질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해외에서 잘 팔리는 품목이 주로 어떤 겁니까? 예, 지금 석유 제품, 자동차 부품, 또 무선 통신기기, 승용차, 반도체 이렇게 5품목이 큰 폭의 신장을 거뒀습니다. 예. 대상 국가들을 좀 살펴보시면 주로 미국과 유럽 연합, 중동 지역에서 수출이 늘었고요. 중국도 1.6% 소폭이지만 증가했습니다. 확실히 유럽과 북미 지역과의 교역 관계가 점차 활발해지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죠. 예, 상당히 고무적인 소식인데 그런데 우리 수출에 이렇게 희소식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유럽연합이 탄소 국경세를 검토하면서 우리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먼저 탄소 국경세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볼 텐데 이 EU 생산 제품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일정 비용을 내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 유럽연합은 2023년부터 연간 12조 2,600억 원에 달하는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수출 기업들이 받아야 할 청구서 해마다 1조 원이 넘을 거다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는 코로나로 입은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려는 용도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추가 수입의 상당액을 지금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부채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여기에 대응하고 나섰다고요? 예. 지금 정부는 탄소 배출권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인 만큼 예외를 인정해달라 이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규제가 중복되는 걸 감안해달라는 건데 실제 홍남기 부총리가 그저께 영국 재무장관을 만나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모처럼 내린 수출 단비에 발목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참에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도 좋겠네요. 이슈 키워드였습니다.